OK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는 들어봤는데 TK 목장의 결투는 웬 말입니까?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명, 11명 친구들끼리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렇게 브랜딩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제 사위를 이 울산 사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위가 울산 총각입니다. 기운이 펄펄 납니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TK 혈투 이담 아나운서 TK 하도 TK 하다 보니까 TK가 또 뭐니 까먹었니? 뭐예요 TK가? TK 태격 아니고요. 대구 경북이죠. 네네. 대구 경북 지역에 새 후보가 나란히 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한번 일정을 살펴보면요. 네. 자, 빨간색 이 첨가된 운동화를 신고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죠. 네. TK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포항시를 방문했고요.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를 찍고 곧바로 부산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요 1박 2일 머물렀다고 하고요. 네. 또 균열된 보수 민심을 공략해서 주도권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 경북대에서 학식을 먹었고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학식 시청자분들 학식 그 옛날 최근에 드라마 학식 그 학식 아니에요. 학식 학생식당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일정 보니까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체력 관리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동선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세요. 나란히 TK 혈투라고 할 만큼 TK를 파고 들었는데 민심을 어떻게 막 흡수할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각 후보마다 좀 전략이 다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우리가 남이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TK는 험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고향이 안동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나는 TK와 한 뿌리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TK가 표밭이다 보니까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렸던 TK 선대의 발대식에서 TK 신공화는 물론 뭐 도로나 철도, 건설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그리고 대학도 연구소도 이런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TK의 젊은 층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찾아가서 대학생들과 진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네요. 학식, 학생식당. 아마 2030이 지지 기반이라는 것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TK 하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또 우리 TK 또 대구의 아들도 박성배 변호사님이잖아요. 근데 TK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거기는 안 찾아갔어요? 특히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이 구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독재하고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살인을 하고 장기 집권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하는데 과를 먼저 언급하고 공을 뒤에 언급함으로써 공을 드러내는 화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가난을 없애고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다. TK가 나은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야, 아마 저것도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 화법일 거예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 말씀처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툭 던지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비판하는 거야 라고 했다가 하지만 공도 이만큼 크다라고 화법을 하는 거 아닌가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TK를 간다. 근데 공식 선거운동
오늘 TK 간 걸로 퉁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경청 투어를 진행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시장 상인도 만나고 청년 상인도 만났는데요.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 대구 경북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이 바라는 핵심 과제 두 가지가 국민 통합과 민생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국민 통합.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열시키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곳부터 찾아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이 지역주의가 정치에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을 난인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떠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지를 간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험지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김현주 평론가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TK, 특히 국민의힘은 TK가 텃밭이라고 내내 불러와고 또 불리어왔는데 혹시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텃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 지금 분위기가 혹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텃밭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 감지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TK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가 직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만큼 그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우리가 흔히 뭐 집토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언제나 집토끼일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새치기를 해서 강제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거 공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평가 때문에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TK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균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아마 당에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네. 그렇지만 늘 TK는 항상 보수 정당의 뒷받침을 해주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네. 표밭을 일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대선이란 큰 선거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후보들의 일정, 유세 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는 이다 많아서 지금 이 순간 누가 앞서가지 막 그런 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아주 발표가 됐습니다. 어허. 따끈따끈한 발표 결과를 그래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길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의 의뢰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의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5.7% 순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1.3%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1.3% 정도면 오차 범위는 이제 벗어난 정도인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근데 지금 이제 보세요. 이 여론조사가 일단 시청자분들 볼 때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와 별반 다를 게 없네라고는 하겠지만 혹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금 해볼 만한데 격차 좀 좁혀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 측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최근에는 밥하고 술을 안 먹은 것 같긴 하지만은 뭐 그런 사이인 건 맞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매개로 또 빅텐트 단일화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썰이다. 전혀 이런. 가능성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고요.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잘 알면서 그냥 계속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려고 할 것이지 저한테 실제로 뭐 그런 걸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겁니다. 제 성격 알기 때문에. 해도 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이 된 김용태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거다. 감히 전화 못할 거예요. 라고는 하겠는데 근데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하면 그 이면에는 저러다가 극적으로 자기 몸값을 올리고 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이래서 지진적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냥 손잡는다고 하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지지층을 그냥 잡고 가겠다. 이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대선처럼 큰 선거에서는 기호 1번과 2번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제3지대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털어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질 확률도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만약 놓친다면 오히려 갖고 있는 지지층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입장을 바꾸거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파격적 조건을 내건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당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 성격 잘 아니까 감히 무서워서라도 전화 못할 거야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서워 전화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당대표 하실 때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이제 축출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사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러한 진정성을 이준석 후보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하면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 때 천하용인이라 해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총선 앞두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총선 동료 막 춤추고 막 그래가지고 4명이 막 뭉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만 그렇게 친하긴 친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진짜로? 김용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중에 최연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천하용인이라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인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그렇죠. 함께 춤도 추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단일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혹은 단일화 될 거야 이 말도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그 정당 역사에서 제3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라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의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전혜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1당과 2당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거에 있어서 기술자라고 할까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또 나이도 젊고 앞으로도 또 그 도전할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대선에서 나의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나 되고 내 정치적 입지가 어느 정도나 될지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철벽을 치고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사람이 차분하고 점잖습니다.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말을 해야 한다면 직대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과연 어떻게 좀 진짜 만남이 있을지 또 전화를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까지는 오늘 새 후보 기호 1번, 2번, 4번 후보의 유세 일정도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각 후보들의 얘기를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뜻밖의 지원군, 응원군 힘을 얻었어요.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이 미국에서 빨리 귀국하셔서
이재명 대표님과 융화 단결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생각하셔서 전여현 평론가님, 저분들은 누구길래 지금 홍준표 후보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저분들 누구예요? 예,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모임입니다. 홍준표 캠프 SNS 팀, 이른바 홍사랑이라고 불리는 모임, 또 홍사모 등등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당의 정치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이탈해서 타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정 경선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지지할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민 통합. 심지어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을 외치고 경제를 외치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도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언, 이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 이분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뜻밖이다, 우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거와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홍준표 전 후보의 고향을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밌어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딴 얘기하면 되지 뭐.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죠. 대박 사건 이담 아나운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귀엽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이제 귀엽다,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요 SNS에 글을 올립니다. 낭만의 정치인이다. 어머나?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었다. 홍준표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라면서 약간 치켜 세워주는 듯한 말을 했고요.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라고 했는데요. 네. 이 글이 올라오기 직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글로 풀이가 되는데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재명에게 한 집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3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삭제된 직후에 이재명 SNS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을 보고 낭만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삭제하고 이 글을 올리고 화답하는 모양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김현주 평론가님보다 먼저 갈게요. 오늘 뭐 홍사모였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급기야 지금 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마치 이 달달한 그런 블링블링한 막 그렇게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 칭찬도 해가면서 미국에 가 있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낭만 정치이다 치켜 세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민의힘은 애써 폄하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우리 균열 노리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즉부터 사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발을 걸쳤죠. 계속 그런 맥락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해오고 있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만큼 더 강하게 그것을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균열을 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더군다나 홍 시장을 지지했던 지지층과 그리고 홍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책사라고 불리우는 분이
영입이 된다. 본인도 그 뜻을 SNS에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제 그것은 불발된 것으로 네.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들이 그 홍준표 시장의 구애 손길을 자꾸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통합의 이미지를 좀 주면서 보다 보수 쪽으로 그 장벽을 밀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홍준표 시장은 보수정당에서 30년 넘게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이번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는 하나 본인이 그 정치의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정도로의 그런 뭐 악수 네. 이런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김현재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됐으면 그래도 홍사모가 이재명 후보 대단하다고 지지선언하거나 그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와 페어플레이 하거나 할까? 굉장히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어깃장 놓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이 다스리는 뭐 만드는 나라에 살아봐라는 둥 그걸 3시간 만에 삭제하고 이거 어깃장 놓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혹은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는 정당이나 서로 간에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과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섭섭함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아온 궤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전현 평론가님 보세요. 홍준표 전 시장,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떨어져서 미국 갔기 때문에 지금 낭만 정치인이네, 귀엽네,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이 이제 국민 통합 좀 해라.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좀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선 주자들은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대다수 후보들이 이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분열의 정치를 하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그런 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빅텐트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빅텐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자.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하자. 이거야말로 진짜 빅텐트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정략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책사인분들도 영입하고 보수 농객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한때 본인을 비판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까지 이렇게 정중하게 손을 내미는지 국민 통합이라는 그 절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음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이대로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 한잔 드세요. 잘 가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안철수 국민의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 홍준표 전 시장님 절대 이 후보의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의 사탕 발림에 결코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 이후에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을까 후배의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비록 정계를 떠나셨더라도 시장님은 여전히 우리 당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이 후보를 막는데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들으신 것처럼 든든한 뜻밖의 지원군을 등에 업고 본인도 뭔가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미지 변신 꽤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자, 이게 진한 홍삼이라는데 이걸 제가 받으면 안 되게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법에 안 되게 돼요. 싸요, 싸. 저 2만 원도 안 가. 이거를 제가 받으면 또 재판 받으러 가요. 징역 5년. 아니야. 절대 그런 거 걱정 없어. 김영삼 대통령 생각도 나요. 당모가지를 들어도 새벽은 온다.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저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박주변에서 아니 뭐 대선 후보가 대선 때 먹방하고 뭐 반려동물도 만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저게 뭐 달라졌다는 거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지 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이 대선 때 모습을 보면요. 당시의 이미지는 사실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공 출신의 정치 아웃사이더, 그리고 거칠지만 할 말을 하는 사이다. 이런 정치인의 이미지를 좀 내세웠었는데요. 이번 대선에는 사실상 이미지를 조금 더 온화한 이미지로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의상이잖아요. 의상부터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부터 이 사실상 양복보단 니트를 즐겨 입는데 이 각진 정장보다는 사실 니트가 사실상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니트, 네. 네, 그래서 뭐 12일간 진행했던 경청 투어에서도 입었던 옷 색깔을 보면요, 회색 그리고 베이지색 이런 그런 면바지,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고수를 했고요. 네. 또 안경도 예전에는 사각 형태를 쓰다가 이젠 동그란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있었던 출정식에서 신었던 운동화를 보면요, 파란색보다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모습을 보여서 이런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위트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저 운동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란색을 좀 내세우기보다는 빨간색과 섞인 모습을 보이면서 딱 통합을 옆모습 보니까 더 잘 보이네. 네, 통합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고요. 지지자가 그 성대모사 한 거예요? 네. 안 똑같던데. 네네. 그리고 한 농담입니다. 네네.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가 이제 홍삼을 건네주니까 이거 받으면 재판 가야 된다. 이거 네. 징역 5년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위트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한테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네, 중도 확장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사과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때 꽃꽃 문수라는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간 혹시 선을 긋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약간 또 출당 문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과에 대해서 이게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대선에서 앞으로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기에 이게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예견된 이 답변일까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본인의 뭐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에 가깝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계엄에 대해서 이제 꽃꽃 문수로 대표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계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우리 경제나 외교 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사과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라던가 혹은 탄핵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를 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본인이 이제 대신 사과를 했죠.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완충이나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은 대선 후보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자신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드는 배경으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사무총장에 감사드린다. 내가 그래서 후보한테 그랬어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네. 정말 밥 한 끼 사셔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후보가 또 이러는 거야.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네. 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본인이 꼿꼿이 딱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나로 닭이 여기까지 왔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분이 1등 여기까지 공신이죠. 만든 1등 1등 공신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때 사과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뭐 이런 말인가요 지금? 저는 저런 이상한 주장을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주신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행위와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런 걸 우리는 꼿꼿하다고 하지 않고요. 뻔뻔하다고 합니다. 이 구테타 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주식시장에서 증시가 타격을 입고 각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불안한 나라로 지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대통령과 일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고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제명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맞고요.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먼저 통감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꼿꼿하다는 것과 뻔뻔하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정당의 대선 후보라면 네. 헌법 정신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당시 상황 좀 같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반응을 내놨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좌석에 앉혀놓고 고함 지르고 다 일어서서 사죄하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유치원생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지만 국회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고 저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래요. 국민의 짐에게 제가 김문수라고 하는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앞서 대구 경북 이 TK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들려드렸는데 그런데요. 이 안에서 지지층한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있었나 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김문수 후보가 누구시다? 저는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저께 대구 지원 유세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지 유세해 주셨는데 보는 저희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물론 유세 상황, 뭐 이 확성기도 이 큰 앰프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증폭돼서 이 주변이 시끄러 잘 이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앞서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조금 이제 이해를 도와드렸잖아요. 권성동 이제 물러나라는 말에 이제 속된 표현도 써가면서 이제 어떤 지지자분들이 외치는 게 들렸는데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의 앙금 미운 털이 박혔나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과정의 뒤처리,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책임성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다 거쳐서 뽑힌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기습 입당과 그리고 맞춤형 한 사람만을 위한 후보 등록을 통해서 후보가 바꿔치기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조차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책임이 있는 분들을 따지자면은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이었을 텐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함께 유세를 다니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게 되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던 김행 단장이 울먹이는 그 소리도 들렸습니다만 마치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마치 야구로 치면 9회 말 역전 말루 홈런의 분위기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당의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도 지난번에 그 한덕수 예비 후보와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역 의원이 김문수 그러니까 뽑혀진 후보 뒤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전부 다 한덕수 후보 뒤쪽에 수십여 명이 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단일화하겠다라고 일성으로 22번이나 얘기를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차상 본인이 후보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나온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많죠. 김문수 후보가 이 발언으로 이른바 설화에 휩싸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은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발언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논란이 될 법한 소지가 있는지 조목조목 차근차근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현진 의원이 가락시장에 있는 송파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성 정치인을 두고는 미스라는 표현을 앞에 내세우면서 일종의 성상품화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이고 여성 비하라는 논란이 따라붙고 있는데 충분히 논란이 일어날 만합니다. 사실 성별, 지역, 세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집단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표적인 모집단 비하 논란 발언은 자칫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워낙 평소에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이지만 향후 비하 논란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심을 이기는 후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 발을 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불거졌어요. 근데 이건 공통적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그리고 3번 건너뛰고 기호 4번 이준석 후보한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걸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아니 각 당의 후보들은 많이 봤는데 후보들 배우자 이분들은 어디 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배우자가 차지하는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선에서. 후보자가 바쁠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어제의 경우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런 종교 행사에는 주로 배우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죠. 지금 거기서 많이 보던 분들인데 이 두 분? 이 두 분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 두 분인데 함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죠. 어허. 이 종교 행사에 공통적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우가 이루어졌고 네. 또 행사 끝난 다음에 15분 정도 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네. 화기애애하면서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또 그 배우자분들께서 전직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연임을 했었죠. 재선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라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덕담성 대화를 나누기도 나름 했다고 공통점이 합니다. 있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전의 시작과 끝은 좌석 배치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서 좌석 배치 놓고 뭐 말이 많았다면서요.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글쎄요, 이건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네. 한 테이블에 바로 옆자리에 그러니까 김현지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앉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좀 떨어져서 앉는 것으로 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진짜 이렇게 떨어져 앉았네요. 않았습니다. 어머, 네. 잘 보시면 이제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떨어져 있고 중간에 아마 이제 스님 자리가 이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마 행사 직전에 자리가 바뀌고 뭐 정확한 이유는 주최 측도 잘 알지 못한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설란영 여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설란영 여사 측에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요즘 정치인들이 아까 보시면 좀 다투다가도 같이 손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종교계 행사이다 보니 뭐 뒷말이 나오긴 하지만 네. 두 분의 행보가 국민 통합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앞서 이제 여러 카메라 기자분들과 이 영상 촬영 기자분들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카메라와 영상을 향해서 두 손 꼭 맞잡고 또 만면에 웃음을 띤 얼굴로 이렇게 손 맞잡고 화기애애한 모습 보였지만 서로의 지금 속으로는 뭔가 한 칼 지금 뭔가 비장의 무기를 내가 대선 국면에서 내 남편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뭔가 나도 이 내조를 일조를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의 싸움은 기싸움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며칠 전 김문수 후보의 설란영 여사가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우리 경기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도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그 법카로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와, 아까 행사장에서 손 꽉 맞잡았는데 시쳇말로 한 방 매겼어요. 지금.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어쨌든 한 방 매겼습니다. 네네.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 분이 연령도 좀 차이가 납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의 경우는 50년대생이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60년대생이고 네. 또 출신 지역도 충청과 호남으로 각각 다르고 네. 또 피아노를 전공한 김혜경 여사에 비해서 또 설란영 여사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노조위원장까지 할 정도로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하다가 김문수 후보랑 둘이 이렇게 사랑을 꽃피우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동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란영 여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던 그런 활동들을 결혼 이후에는 남편을 밀어주는 것에 전력하기 위해서 이제 전업주부로만 남았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두 분이 뭐 자라온 환경, 태어난 시기, 또 뭐 개인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릅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을 곁에서 잘 보좌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네. 딱 맞는 활동이 되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분 김혜경 여사도 아마 저 영상, 저 발언을 몰랐다가도 뉴스파이터 보고 저런 발언을 했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방 매겼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굉장히 행보를 어떤 쪽으로 맞추고 있느냐면요. 국민통합이라던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쪽에 초점이 가 있고 심지어 떠들썩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행사하는 쪽으로 네.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배우자들끼리 굳이 싸워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치가 싸우는 동안 오히려 배우자들은 약자를 돌보면서 좀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저는 이게 전략상으로 굳이 보더라도 네. 설란영 여사의 저 발언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이르던 당시에 네. 헬기를 그것도 소방 헬기를 행사용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은 비판이 많이 있는데 당장 지지자들이 그 내용을 SNS를 통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캠프 네. 측에서는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주희 변호사님, 대선 후보 아내분들이, 배우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거운동 기간 내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배우자들의 뭐 선거운동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수위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후보보다 앞서서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양 후보자들의 이제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제 물밑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일일이 찾기 힘든 뭐 종교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제 신중하게 좀 지지나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요. 특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네. 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 진영의 네거티브 공격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물밑 지원한다니까 수영장 가서 잠수한다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건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